자, 공유물 분할의 자유 갑니다. 자, 공유물 분할은 지금까지, 자, 이게 이제 1필지 토지였어요. 자, 갑과 을이 만약에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자, 송현동 100번지라고 하죠. 10번지라고 하겠습니다. 1필지였는데, 갑과 을이 이제 이걸 갖다 분할한다는 거죠. 자, 분할은, 자, 먼저, 둘이 합의하는 협의 분할의 원칙입니다. 협의 분할. 여기 원칙이다. 협의니까 당연히 요거는 등기해야 되겠죠? 등기는 협의 같으면 계약이니까. 186조 등기. 협의 원칙이야. 협의. 근데 이렇게 갑과 을이 이렇게 협의하자. 딱 분할했어요. 분할. 어떻게 하면서 아니면 뭐 둘이 해가지고 나는 조금 가질게. 너 많이 가져라. 그러면 요만큼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고 둘이 마음대로 협의하면 돼요. 꼭 지분 비율로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면 갑이 포기하고 너 다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협의 분할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부부 재산이 공유라 그랬죠. 나중에 부부가 이제 이혼할 때 이게 분할합니다. 그럼 또 협의 분할의 원칙이고. 서로 좋은 땅 가지려고 협의가 안 되면, 자, 조심해야 돼. 협의가 안 됐을 때 하는 게 재판상 분할입니다. 재판상 분할. 조심해야 됩니다. 협의가 성립하면 재판상 분할 못해요. 협의가 안 됐을 때만 소송할 수 있다는 거죠. 하여간 협의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현물로 분할하는 원칙이야. 현물 분할이 원칙. 자, 현물 분할이 원칙. 현물은 이 땅을 그냥 현물로 분할하는 거예요. 자, 갑과 을이 자, 이혼하면서 이렇게 딱 분할해가지고 10번지 땅은 갑의 거, 10의 1은 을의 겁니다. 분할. 그럼 두 필지가 된 거죠. 이쪽에 자, 단독 소유로 가는 거죠. 현물 분할 원칙입니다. 근데 현물 분할이 안 될 때, 근데 자동차 같은 거 현물 분할 할 수 없잖아요. 승용차가 있었는데 이걸 분할해버리면 잘라버리면 폐차해야 되잖아. 이런 것은 자동차 같은 거 현물 분할이 안 되는 이때는 이제 경매 넣게 돼요. 이걸 경매에서 대금으로 분할합니다. 현물 분할 원칙, 현물이 안 되면 대금, 즉 경매 넣어가지고 대금으로 분할합니다. 자, 원칙을 먼저 기억하세요. 협의 분할의 원칙,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분할합니다. 분할의 자유부터 합니다. 268조 제1항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5년 내입니다. 5년 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불분할을 약정할 수 있다. 우리 전문적 등기부 시간에 배웠잖아. 5년 내 불분할 약정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전항의 계약이 바로 불분할 계약이죠. 분할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갱신한 때는 그 기간은 또 갱신한 날로부터 5년 넘지 못합니다. 불분할 약정은 5년인데 갱신해도 5년을 넘지 못합니다. 자, 그 동그라미 3번은 좀 줄고 나가죠. 동그라미 3번. 맨 위에 동그라미 1번부터 1번. 공유자 사이에는 개인주의죠. 아무런 인적 결합이 단체야. 단체적 관계가 없으므로 각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야. 형성권이므로 바로 밑에 줄 다른 공유자 전원은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외워야 됩니다. 분할 못하는 거. 자, 그러나 건물 구분 소유에서 공용 부분 분할이 금지돼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은 분할 안 되고 또 경계표 등은 분할이 금지됩니다. 허용되지 않아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건물 구분 소유에서 구분 건물에서 공용 부분하고 경계표, 담, 구거 등은 분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전원 참가해야 돼요. 협의상 분할이건 재판상 분할이든 간에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참가해야 됩니다. 전원이 참가해야 한다. 그래서 일부가 제외된 분할은 아예 무효입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만약에 공유를 자 갑을병 3명이 공유하고 있다. 전원이 분할에 참가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자, 갑과 을이 분할하고 병이 빠졌다. 그럼 무효예요. 저는 참가해야 돼. 자, 그 양가로 3번에 이제 분할 방법 나오죠. 제1항이 협의 분할입니다. 분할 방법에 관해, 자, 협의가 원칙인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다가 그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야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제2항 현물 분할의 원칙이야.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예컨대 자동차죠. 그러니 법원은 자동차의 경매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1번에 협의 분할의 저거 원칙입니다. 협의로 분할 원칙. 자, 하나, 둘, 세 번째 줄 맨 뒤에 또 하나 협의부터 동그랍니다. 협의는 계약이기 때문에 협의 분할의 경우는 등기가 해야 물건이 변동합니다. 협의 분할은 등기를 해야 분할이 됩니다. 자, 오른쪽 보죠. 방가라 예외 재판상 분할입니다. 자, 재판상 분할은 자, 그 두 번째 줄요. 다른 공유자 전원을 공동 피고를 해야 됩니다. 전원이 참가해야 되니까 전원을 공동 피고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4명이 공유하고 있다. 갑, 을, 병정. 그러면 갑이 공유물 분할하려면 갑이 원고가 되면 이 세 사람 전원을 다 피고로 해야 됩니다. 결국 전원이 참가하는 소송이죠. 이런 것을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그래. 전원이 참가하는 소송을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그럽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야.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자, 그 다음 조심하고, 이게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야.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입니다. 우리 배웠죠. 187조 2에서 이거는 등기할 필요가 없죠. 187조로 등기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입니다. 예컨대 갑과 을이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 재판상 분할 판사가 자, 이렇게 분할한다라고 이제 판결이 확정됐어요. 등기 안 해도 이렇게 딱 단독 소유가 된 겁니다. 등기 안 해도 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 안 해도 돼요. 그게 이제 세 번째 판결입니다. 공유물 분할의 소를 판결을 바꿔서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므로 그 판결 확정으로 등기 없이 물건 변동의 효과가 발생한다. 187조. 다만 예외. 이것도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공유물 분할 소송 절차의 동그라미 협의로 조정이 성립한 때는 협의니까 등기해야 되겠죠. 등기를 해야만 분할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 없이 분할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협의 조정이 성립한 때는 협의니까 등기해야만 효과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재판상 분할 방법도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현물로 분할하는 게 원칙이다. 자, 동그라미 기억 하나 가죠.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게 원칙이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 예컨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물건을 경매에서 대금 분할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갑니다. 자, 양가로 3번의 분할의 효과는 1. 공유관계가 종료가 되겠죠. 공유관계가 종료됩니다. 자, 공유관계는 종료가 되고 각각 공유자는 분할된 부분에 단독 소유권 시작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270조 찾아 나와요. 분할로 인한 담보 책임입니다.
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관하여 살짝 하자가 있으면 그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똑같은 동일한 하자 담보 책임이 있다. 자, 공유물 분할하면 하자 담보 책임을 집니다. 이건 이런 뜻이에요. 뭐 자주는 안 나오지만, 자, 이제 갑과 을이 돈을 똑같이 내고 사과를 한 박스 샀어요. 사과 한 박스를 샀는데, 자, 돈을 똑같이 냈으니까 공유 지분이 2분의 1이죠. 밤에 사가지고 그냥 한 박스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 와서 이제 한 박스를, 자, 한 박스가 이제 40개 들었다는 거죠. 2분의 1 있으니까 분할했어요. 그럼 20개씩, 자, 분할했습니다. 분할했어요. 자,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자, 갑의 사과는 싱싱한데, 을의 사과가 10개가 썩었어요. 이렇게 썩었다. 즉, 하자가 있다는 거죠.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10개 썩었죠. 그러면 갑이, 자, 매도인과 똑같이 하자 담보 책임을 져야 돼요. 하자 담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돈을 반반씩 내서 10개 썩었잖아요. 썩었으니까 얘가 이제 5개를 이렇게 더 주면 되겠죠? 5개를 준다. 이 사람은 15개, 15개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하자 담보 책임이라 그래요. 자, 공유물 분할했는데 거기서 이제 썩은 사과가 있다. 그러면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똑같이 담보 책임을 집니다. 3번도 자주 나옵니다. 현물 분할의 경우 줄거든요. 지분상의 담보 물건. 자, 중요 표시하고. 자, 이것도 일단 설명을 하고 판례 가보죠. 자, 1필지에 갑과 2분의 1, 을이 2분의 1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2분의 1을 제표해서 병은행에 가서 자, 돈을 1억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 그럼 병은행이 저당권자죠. 자,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때는 이 사람 동의받을 필요 없죠. 아까 지분 처분의 자유였잖아. 양도, 저당권 설정, 포기할 때는 이 사람 동의 필요 없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조심해야 됩니다. 저당권은 조심해야 돼. 이 땅에 대한 저당권이 아니라 2분의 1을 객체로 저당권이에요. 그럼 이 저당권은 2분의 1에 미친단 말이야. 2분의 1에. 나중에 자, 갑이 을이 이 돈을 안 갚으면 2분의 1을 경면했습니다. 땅을 경면하는 게 아니고 2분의 1만 경면해요. 자, 그러면 지분의 개념 기억해야 돼. 이 지분은 이 땅 전부에 미칩니다. 2분의 1이 전부에 미치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니까. 소유권. 전부에 미칩니다. 이 2분의 1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분할하기 전까지는 전부에 미치는데 어느 부분인지 모르지만 을이 2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저당권도 지금 전부에 미치고 있잖아. 자, 근데 나중에 자, 요게 2월 1일 날 등기했어요. 2월 1일 날. 나중에 이제 한 1년 있다가 1년 후에 이 공유물을 분할했다. 이렇게 분할했어요. 분할하니까 갑이 10번지 단독 소유, 을은 10의 1번지 단독 소유가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저당권은 자, 이렇게 분할했으니까 여기만 미치느냐 아니면 여기까지 미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또 조금 전에 했죠. 이 저당권은 요 파란 색깔에 미치고 있었잖아요. 자, 미치니까 여기까지 계속 미칩니다. 미치니까 두 필지에 미쳐. 자, 지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쪽 을의 단독 소유물뿐만 아니라 갑의 소유물에도 여기가 미쳐요. 그러면 이제 두 필지니까 이게 공동저당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딱 분할되는 게 아닙니다. 이쪽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계속 미칩니다. 여기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 쓰죠. 자, 여기 나갑니다. 자, 갑, 을 공유인 부동산 중, 여기는 갑이라고 나오네요. 갑의 지분 2분의 1 위에 설정된 건저당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 출근나간다. 공유물이 분할된 뒤에도 종전 지분 비율 2분의 1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입니다. 공유물 전부에 그대로 존속하고 심표.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집중되는 게 아니고 종전 지분대로 전부에 미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죠. 또 29위 뒤에 갑과 근저당권자 사이에 갑의 단독 소유로 된 토지 전부에 근저당권이 미치기로 특이하겠다 하더라도 이를 을의 단독 소유된 토지 부분 중 갑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전부에 미치는 겁니다. 자, 6번에 구분 소유적 공유 같은 말 적으세요. 구분 소유적 공유 같은 말이 뭐죠? 상호 명의 신탁입니다. 자, 동의어는 외워버려야 돼. 구분 소유적 공유. 동의어가 뭐라고? 상호 명의 신탁. 그렇게 해놓고 P577 참조라고 적어 놓으세요. 577쪽 참조. 이 우리 명의 신탁에서 배웠던 겁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같은 말 상호 명의 신탁 577쪽 참조라고 적어 놓고요. 자, 577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기억이 나는지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577 한번 가볼까요? 네, 명의 신탁이세요? 577 와봤어요? 동그라미 3번에 상호 명의 신탁 구분 소유적 공유 이겁니다. 자, 의의만 보고 가죠. 의. 일필의 토지 위치와 면적을 딱 특정하여 남쪽 500제곱 북쪽에 특정하여 두 사람이 산 구분 소유 나누어 소유하기를 하면서 등기상으로는 일필 토지 전체에 대해서 공유 지분 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 대외적으로는 공유 등기하는 거라고 했죠. 상호 명의 신탁 같은 말은 구분 소유적 공유. 자, 그렇게만 해놓고 다시 우리식으로 돌아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공유를 마치고 자, 합유로 가겠습니다. 합유. 시험은 거의 공유에서 나와요. 자, 합유하고 총유는 시험은 잘 안 나오는데, 자, 그래도 이제 법 조문 정도는 기억해야 돼. 271조 물건의 합유. 자, 제1항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서 수인이 동그라미 조합체, 즉 동업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는 합유로 한다. 자, 합유자의 권리가 합유 지분이에요. 합유 지분은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자, 밑에 의 나옵니다. 의. 그래서 두 번째죠. 초합의 개념. 초합이란 두 사람 이상이 상호 출자해 가지고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적 결합체, 단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애가 동업하고 개입니다. 자,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 특수조합이 자, 농업협동조합, 뭐 신협, 농협, 축협 이런 거 있죠. 조합이지만 요거는 자, 설립 등기에서 이게 법인입니다. 법인이에요. 법인이지 조합이 아닙니다. 등기했으니까 등기 안 한 사람들에게야 조합은. 이건 특수한 조합이지. 이건 법인이에요. 법인. 조합이 아닙니다. 자, 자, 오른쪽 가죠. 2번 합유의 성립은 양가를 2번 외워야 됩니다. 자, 계약으로 성립하는 얘가 줄거 동업하고 개입니다. 동업, 개. 그리고 바로 밑에 법률 규정으로는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신탁재산. 이 세 개 정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동업하고 개. 다음에 수탁자가 여러 사람인 신탁재산입니다. 수탁자가 여러 명인 신탁재산. 우리 재건축할 때 신탁 많이 하잖아요. 전부 합유입니다. 합유. 자, 양가로 3번. 부동산을 합유한 때는 그 취지 합유라는 뜻은 등기합니다. 근데 합유 지분 등기는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공유는 아까 했죠. 공유는 지분 등기했죠.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이렇게 시분 등기를 합니다. 공유는 왜? 시분 마음대로 팔아먹게 하려고. 근데 합유는 자, 합유 재산이다. 뭐 동업이다. 개다. 신탁 재산이다. 합유다. 합유자는 ABC라고 하죠. ABC가 내부적으로 지분은 가지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자, 우리 동업하면서 ABC 3명이 동업하면서 똑같이 돈을 냈어. 1억, 1억, 1억 내가지고 3억 가지고 동업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지분이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지분이 있지만 등기를 못해요. 그게 차이입니다. 요게 이제 공유는 등기하지만. 왜냐, 공유는 개인주의니까 둘이 얼굴도 모릅니다, 사실은. 마음대로 팔아먹으라고. 합의는 똘똘 뭉친단 말이야. 동업이니까. 그러니까 지분 처분 못하게 하려고 등기를 못해요. 만약 나중에 나오겠지만 합유 지분 팔아먹으려면요. 처분하려면 전원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ABC 세 사람 동의해야 팔아먹을 수 있어. 단독으로 팔아먹을 수 있었죠. 그래서 등기를 못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지분이 있어요. 그 다음 합의는 또 아까 상속을 못해요. 이쪽은 당연히 상속이 되지만 단체적 성격이 있으니까. 자, 그 점 조정 양가로 4번 중에 표시하세요. 자, 아까 잠깐 갑니다. 갑이 이 땅을 팔면, 이 땅을 다 팔았어요. 병한테 팔면. 자, 만약에 병한테 소유자 1을 하면, 요거는 갑 혼자 팔았다. 그러면 2분의 1은 유효고, 2분의 1은, 자, 자기가 갑이 팔았으니까 2분의 1만 무효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부 말소를 해야 돼. 일부 말소. 근데, 자, 합의 등기 갑니다. 자, 그저께 이제 등기를 배웠으니까, 합의 등기는, 자, A, B, C, 3명, 지분 안 정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합유물 팔아먹으려면 이것도 전원 동의 받아야 돼. 전원 동의 안 받고 A가 혼자 팔아먹었어. 자, D한테. 혼자 팔아먹어가지고 여기다 이 소유자 D. 그럼 이거 무효 등기죠? 자, 이거는 지분 등기 안 하는 게 전부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니까 전부 말소해야 돼. 여기는 일부만 말소한다 그랬죠? 여기 달라요. 자, 양가로 4번 따라서 중요 표시하세요. 따라서 합유 재산을 합유자 1인 명의로 한 사람 명의로 A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입니다.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원인 무효 등기 전부 무효라죠. 전부 무효입니다. 합유라고 등기하지 않고 혼자 명의로 등기하면 전부 무효야. 따라서 즉 합유자의 지분 범위 내라도 무효가 되면 유효가 될 수가 없다. 전부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야. 공유는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인데 합유는 전부 무효입니다. 오른쪽 기출을 보세요. 옆에 기출. 합유 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 A가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전부 무효입니다.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다. X 전부 무효다. 전부 무효다. 옆에 저거 공유와 차이점이라고 적어요. 자, 공유는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하지만 합유는 전부 무효입니다. 그래서 전부 말소해야 돼. 그래서 공유하고 달라요. 자, 바로 밑에 이제 3번 합유의 법률 강좌 272조 외웁시다. 합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은 합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자, 거기 270 요거는 옆에 적으세요. 요거는 공유와 공통점입니다. 공유와 통일, 공통입니다. 공유든 합의든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입니다. 273조 이거는 공유와 차이죠. 공유와 다른 점. 공유와 차이점. 273조. 공유와 다른 점. 제1항 합유자는 주로 나간다. 전원 동의 없이는 지분을 처분하지를 못합니다. 합유 지분 처분은 전원 동의. 옆에 살짝 적으세요.
공유 지분은 각자 단독으로 처분합니다. 지분 처분의 자유. 또 제2항 합유자는 원칙적으로 합유물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공유는 분할의 자유. 자, 우측 기출 바로 보세요. 기출. 합유자 중 1위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지분 처분 못하죠.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요게 공유와 차이점이야. 자, 양가로 2번 나옵니다. 양가로 2번. 합유자의 지분. 자, 동그라미 1번. 합유 지분 양도는 조합원의 지위 자체를 양도하는 걸 의미하므로 줄거세요. 합유는 지분 처분은 다른 합유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상속 안 된다 그랬죠? 자, 동그라미 2번.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합유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상속 못해요.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승계 같은 말 상속하지 못한다. 29에 따라서 잔존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합유자의 합유가 되고 잔존합유 딱 1인인 때는 잔존합유의 단독 소유가 된다. 자, 오른쪽 기출 틀린 거 보죠. 합유자 1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안 된다 그랬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지분을 포괄 승계 같은 말 상속하지 못한다. 자, 그게 공유와 차이야. 자, 합유 갑니다. 합유물이에요. 자, 동업, 개, 신탁 재산입니다. 갑을병이 합유한다고 하죠. 합유 지분은 내부적으로 있어요. 등기는 못하지만 갑이 사망했어요. 사망하면 이게 공유라면 이 상속인이 만약에 A, B가 있었다. 그러면 상속인이 요 6분의 1씩 상속을 한단 말이야. 공유라면. 근데 이게 이제 합유니까 상속을 못해요. 자, 상속이 바로 포괄승계잖아. 포괄승계 같은 말 상속 못합니다. 상속을 못해. 못하니까 죽었어요. 그럼 상속 못하는 얘네들한테 을병에게 잔존 을병에게 기소합니다. 그러다가 을이 또 사망해서 그러면 병안토록 단독이래. 이게 바로 탄력성이에요. 상속은 안 된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포기는 등기해야죠. 합유지분 포기도 법률행위이므로 부동산 합유지분 포기는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배운 거예요. 포기. 자, 다음 장 가보죠. 양가로 3번. 합유물의 처분 변경 잘라서 보존. 앞에 처분 변경은 전원동의 1. 합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은 합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요. 그러나 2번.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합니다. 보존행위. 아까 보존행위가 뭐였죠? 물청행사입니다. 물청행사는 각자 단독이야. 반환 청구, 방해배제 청구, 방해방 청구는 각자입니다. 적가죠. 적. 합유물이 제3자 앞으로 원인 무효 등기가 되어 있거나 제3자가 불법 점유하면 각자야. 합유자 1위는 각자 그 무효 등기 전부 말소 청구나 전부 반환이나 전부 방해배제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물청이잖아. 물청. 다음 4번. 합유물 분할 금지입니다. 자, 조합체 즉 동업이 존속하는 합유자는 합유물 분할 청구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4. 합유의 종료. 자, 274조 제1항 합유는 언제 종료하느냐? 조합체가 해산하거나, 자, 동업이 해산하거나 또는 합유물 양도로 인해서 종료합니다. 조합이 이제 해산하거나 합유물을 양도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분할하겠죠. 예외적으로. 2항 전항의 경우, 전항 제목 합유가 종료하면 합유물 분할에 관해서는 이때는 공유물 분할 규정을 준용합니다.
준용하니까 협의 분할의 원칙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바로 밑에 까만 색깔 조합체가 해산하거나 합의물의 양도로 합의가 이제 종료되면 마지막이니까 합의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4번에 총류 갑니다. 총류는 옆에 저거 일단 지분이 없다는 거. 총류는 개인의 지분이 없어요. 단체의 재산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설명 한번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 자, 여기 이제 A 교회가 있어요. A 교회. 자, 그러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교회 이제 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면 뭐 11조도 내고 이런 거 내잖아요. 그죠? 내가 11조라든지 헌금했어요. 그 헌금 딱 했다. 헌금을 하는 순간 이 교인의 지분은 없단 말이야. 개인의 지분이 없으니까 만약에 이게 100만 냈다. 100만 원은 이 갑의 지분이 아니고 A 교회 재산입니다. 이 단체, 이 비법인 사단이죠. 이 단체의 재산이지 개인의 재산은 없는 거예요. 딱 단체 거예요. 단체 거. 그러면 이제 만약에 땅을 만약에 냈다. 땅, 부동산도 교회 거예요. 그럼 이 부동산이다. 그러면 자 아까 소유권은 뭐죠? 사용, 수익, 처분이잖아. 사용, 수익, 처분. 이거는 개인의 지분이 없으니까 사용, 수익, 처분에 갑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체가 해야 돼. 단체, 교회가. 교회가 해야 되니까 교회는 말을 못 하잖아요. 대신 누가 하죠? 여기에 사단을 만들고, 이 사원총회. 이게 이제 사원총회 결의가 된단 말이에요. 사원총회 결의해야 돼, 결의. 그게 포인트. 아까 보존행위는 자 보세요. 보존행위는 우리 공유하고 합의는 어떻게 했죠? 각자 단독이었죠? 이거 각자 단독이 아니라 사원총회 결의 받아야 돼. 무조건 사단이 되면 사원총회 결의야. 총류 우리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있죠? 그것도 총류야. 총류니까 사원총회 결의 과반수 해야 돼, 과반수. 자, 그게 총류입니다. 보세요. 275조. 물건의 총류 제랑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즉, 이 집합체로 물건을 소유할 총류로 한다. 제양, 총류에 관해서는 그 사단의 정관이 있으면 정관, 기타 계약이 아니라 규약입니다. 규약. 전관, 기타, 규자야, 규약. 아파트 관리 규약,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한 외에 다음 두조 규정이어야 합니다. 정관이나 규약이 우선하고 없으면 276조. 제1항 총류물의 관리와 처분입니다. 그 관리에다가 가로 열고 보존행위도 들어가. 총류물의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는 사원총회 결의에 의합니다. 사원총회 결의니까 과반수라는 거야, 과반수. 사원총회 결의, 과반수에 의합니다. 그리고 제2항 각각 사원은 정관, 기타, 아파트 관리규약에 쫓아 총류물을 사용수익을 합니다. 사용수익은 정관에 따라 각각 사원이 합니다. 277조 총류물에 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취득하고 상실함으로써 상실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교인이 교회에 다닐 때는 이 교회에 대한 권리 의무가 있어요. 자, 내가 교회 다니면 헌금 낼 의무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탈퇴합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서 탈퇴하면 이런 권리 의무도 소멸해요. 그리고 탈퇴할 때 자기가 냈던 헌금 못 가져나옵니다. 조용히 나와야 돼. 그동안 냈던 거 달라고 하면 손가락 잘립니다. 어떤 데는 목 잘리죠, 그죠? 이제 교회 나올 때 조용히 나와야 돼. 또 정당도 마찬가지야. 정당도 그동안 내가 당비 많이 냈으니까 당비 달라 그러면 목 잘려요. 조용히 나와야 돼. 그게 비법인 사단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 지분이. 그 277조가 잘 보세요. 총류물. 자, 우리 정당도 비법인 사단입니다. 정당도 뭐 우리 당, 니네 당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전부 비법인 사단이야. 그러니까 그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면 취득하고 상실하면 상실해요. 자, 그러면 양가를 1번에 그 얘들 나오죠. 그죠? 종중이나 교회가 대표적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예입니다. 몇 개 더 적어보죠. 종중,
교회, 정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또 아파트 분여회, 이거 전부 비법인 사단이에요. 또 초등학교 동창회, 비법인 사단입니다. 내가 동창회 회비 열심히 내다가 한 20년 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 500만 낸 것 같아. 내가 동창회 나 그만둔다 500만 달라 뺨 맞고 나오죠. 조용히 나와야 돼. 죽었는데 자식이 우리 아버지요 동창회 회비만 많이 주시오 뺨 맞습니다. 네, 지분이 없기 때문에. 아까 했잖아요. 공유였다 그러면 상속인이 공유 지분 상속 받는다 그랬죠. 합유는 상속인이 못 받아요. 총유도 당연히 못 받는 거고. 자, 그럼 조심하고 양가리 2번 갑니다. 공유나 합유와의 달리, 자, 줄거세요. 총유물의 경우는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줄거 나간다. 총유물의 보존행위도 비법인 사단 사원이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없고요. 사원총회 결의 거쳐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유는 보존행위도 사원총회 결의 과반수 결의 거쳐야 돼요. 왼쪽 기출을 보세요. 비법인 사단의 사원은 교회 종중은 단독으로 보존행위할 수 없다죠. 그죠? 있다가 없다. 어떻게 하겠어? 사원총회 결의입니다. 사원총회. 무조건 총유는 사원총회 결의야. 결의. 오른쪽 가죠. 동그라미 3번. 자, 소송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이제 등기 시간을 배웠죠. 등기도 공유 등기, 합유 등기 하는데 총유는 등기를 못하고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한다 그랬죠. 교회 명의, 종중 명의로 등기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 자, 소송도 마찬가지야. 자, 소송. 자, 만약에 A 교회가 자, 등기 소송한다. 자, 소송하려면, 자, 이건 전원 명의로, 자, 소송은 쓰는 게 아니고 소송입니다. 자, A 교회가 소송하려면, 자, 교인 전원 명의로 소송하거나, 원고 피고가 되거나, 아니면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한 30만 명 된단 말이야. 30만 명이 서울지방법원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못하니까, 또는, 자, 누가 하면 되겠어요? 자, 요거 명의입니다. 교회 명의로 해야 돼요. 사단 명의로 소송해야 돼요. 자, 조심해야 돼. 목사 명의로 하면 안 된다. 목사는 안 돼. 대표자 명의 안 됩니다. 반드시 전원 명의로 소송하거나 사단 명의로 해야지 대표자 명의로 안 돼요. 예, 지분이 없으니까. 그게 양가로 3번입니다. 조심하고요. 또 한 다음 총유 재산 동그라미처럼 소송은 줄었죠.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교회 명의, 종중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 거쳐 하거나 또는 구성원 전원 동그라미세요. 교회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다. 잘라주세요. 지금 뭐라 합니다. 비법인 사단이 소송하려면 구성원 전원 명의로 하거나 종중, 문중 명의로 해야 됩니다. 개인 명의 안 돼. 잘라주고 사단의 구성원은 안 돼.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 목사라도 안 됩니다.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 과반수 결의 거쳐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가 없다. 대판 전원합의체. 지금 말해봅시다. 교회가 소송하는 방법은 교회 명의로 하거나 교인 전원 명의로 해야 됩니다. 개인 명의는 안 돼요. 대표자 명의나 사원총회 결의 거쳐도 안 됩니다. 다음 양가로 4번. 교인총회 결의나 사원총회 결의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무효다 이거죠. 사원총회 결의 안 거치고 자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다. 자 양가로 5번입니다. 양가로 5번은 자 세 번째 줄 거세요. 형태의 담.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열은 허용 안 된다. 이게 분할 얘기예요. 자, 합니다. 공유물 분할의 자유죠.
분할의 자유. 개인주의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었죠. 예외적으로 5년 내 금지 특약은 가능하고. 다음 두 번째, 자, 합유는 원칙적으로 안 되죠. 합유물 분할도 금지됩니다. 원칙은. 예외적으로 합유가 종료되면 할 수 있다 그랬죠. 다음 지금 가장 단체인 총류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총유물 분할. 분할 여기 분열 같은 말이죠. 총유물 분열할 수가 없다 이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탈퇴는 가능해요. 탈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탈퇴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가 이제 교회입니다. A 교회, B 법인 사갈이죠. A 교회의 갑 목사파와 유명한 판례입니다. 이게 을 목사파가 맨날 쌈박질 해요. 쌈박질 합니다. 이쪽 파와 이쪽 파가. 자, 그러면 이제 야, 우리 이 교회를 갖다가 두 개를 나누자. 분할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왜? 지분이 없으니까. 이 단체의 교회 재산이지 목사의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분열은 안 됩니다. 나누자 안 돼요. 분할할 수 없다. 분할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공유물 분할밖에 안 돼요. 합유도 원칙적으로 분할이 안 돼. 총유는 당연히 분할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분할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갑 목사파가 탈퇴에 나옵니다. 탈퇴에 나와. 두 탈퇴에 나와. 이 교회 재산은 뭐하냐? 분열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잔존 교인들의 총유야. 잔존 교인들의 총유가 됩니다. 아까 했죠, 그죠? 이 나오는 사람은 돈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조용히 나와. 빵원이요. 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반대가 예외적으로 이 탈퇴한 사람이 예컨대 3분의 2 이상이다 이거야. 3분의 2 이상이 되면 거꾸로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입니다. 원칙은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 예외적으로 3분의 2 이상이 탈퇴하면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지 딱 분할되는 게 아닙니다. 둘이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점을 기억해야 돼. 밑에 5번입니다. 자, 일단 그냥 5번부터 살짝 읽어보죠. 5번. 법인 아닌 사람, 정확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서 사단이 교회가 두 개로 분열이 되고 안 된다 그랬어요.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갑 목사파, 을 목사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기속되는 형태의 비법인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같이 딱 잘라가지고 이쪽 반은 갑 목사파, 이쪽 반은 을 목사파. 이건 안 돼요. 분열 안 되고 탈퇴만 됩니다. 자, 잘라간다. 따라서 그냥 나간다.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이든 집단적이든 자, 죽어나간다. 자, 종전교회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교회 재산은 자, 외워야 돼. 잔존교인,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로 기속됨이 동그라미 원칙이다 이겁니다. 자, 교인들이 일부 탈퇴하거나 갑 목사파가 탈퇴하면 탈퇴한 사람들은 15도 못 가져나와 조용히 나오고 남아있는 A교회 재산은 잔존교인들의 총유가 되는 게 원칙이다. 잘라주고 예외 나오겠죠. 3분의 2 이상이 탈퇴되면 탈퇴한 교인의 총유예요. 자, 그러나 그는 예외적으로 줄거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줄거세요. 종전교회의 실체는 그냥 일어나간다.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 존속하고, 자, 줄거세요. 종전교회 재산, A교회 재산은 의 탈퇴한 교수, 살짝 적어 3분의 2 이상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 갑 목사파의 총유로 기속된다. 대판 전원합의체 2006년이죠. 워낙 중요합니다. 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개 판례야. 자, 위에 거. 자, 교회가 소송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교회 명의로 소송하거나 교인 전원 명의로 소송해야 돼.
목사명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그다음 자, 교회는 분열이 안 돼. 왜? 총류니까. 총류물은 분할이나 분열할 수가 없다. 자, 분할해가지고 이쪽 반은 갑 목사파, 을 목사파 이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 안 되고 오로지 탈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A 갑 목사파가 탈퇴하게 되면 원칙은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류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3분의 이상이 탈퇴했어요. 3분의 2 탈퇴하면 예외적으로 탈퇴한 교인들의 총류입니다. 총류에 속한다. 자, 여기까지가 공동소유입니다.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소송이 많기 때문에 그래. 맨날 싸우잖아. 개인의 단독 소유도 싸우는데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많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그다음 합유 총유는 이 정도 지어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왔느냐? 자,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는 사실상 지배하는 게 점유권, 사실상 지배. 쉽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등기 안 하죠. 등기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정당한 지배권. 정당한 지배권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기까지 했다면 우리가 소유권. 자, 이거는 갑구에 등기했죠. 갑구.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의 반대말이 제한 물권. 이 소유권을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물건.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제한 물권자는 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건의 소유자가 갑이다. 제한 물권자는 갑이 아닌 을이 돼야 돼요. 등기도 을구에 등기하죠. 또는 갑구에 등기하고.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권. 요거는 제한 물건이니까 요 세 개 중에서 한두 개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 수익만 제한적으로 빌려서 지배하면 용익 물건.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었죠. 자, 여기서 이제 기억할 게 이제 이건 용익 물건이, 이거는 사용, 수익 다예요. 지역권은 조심해야죠. 지역권은 뭡니까? 점유를 못하니까 이익은 있지만, 편익은 있지만 사용은 못하는 거죠. 이게 지역권이에요. 그래서 이건 점유를 못하잖아. 점유를 못하니까 아까 정당한 권리도 안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정당한 사용수익권. 이거는 이권입니다. 이권, 지역권. 이게 또 편익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에서 배타적 사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 여기 처분권, 이 처분권만 가지는 거예요. 이 처분권인데 자기 소유물이 아니라 남의 소유물이니까 마음대로 팔아먹으면 안 되고 유치권으로 경매로 팔아라는 거죠. 경매권이 있는 거야. 경매권. 자, 그러면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거 우리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계속 갑니다. 그럼 다음 장 딱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제한 물건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제한 물건이 안 나오고 바로 용익 물건만 나오죠. 자, 그럼 용익 물건 요 세 가지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01 용익 물건의 일반. 자, 용익 물건이란 타인의 물건이야 자기 물건은 안 돼. 자, 이 소유권하고 제한 물건자가 같은 사람 거다. 이건 뭐가 돼? 혼동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혼동이 되니까 제한 물건을 소멸해 버려요. 그러니까 소유권자하고 제한 물건 다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용익 물건은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자, 용익 물건은 물건의 사용 가치만 지배한다는 점에서 물건의 교환 가치만 지배하는 담보 물건과 다르다. 자, 이제 읽어보죠. 민법상 용익 물건의 객체는 부동산에 한한다. 이거죠. 자, 지상권은 토지에 한한다. 지역권도 토지에 한한다. 전세권은 토지와 건물이다. 결국은 부동산에만 용익 물건 성립하죠. 동산은 객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한한다. 그리고 세 가지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인데 그 지역권을 줄 거세요.
지역권은 점유권 X.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역권은 뭘 못한다? 점유를 못한다. 반드시 외워놔야 돼. 점유를 못한다. 편익을 받는 땅이야. 그래서 지역권은 땅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무슨지 성역지와 요역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오늘 마치고 내일은 개론입니다. 네, 오늘 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